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TF 머니 무브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미국 ETF 수익률 상위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미국 시장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불안 심리가 작용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금 전체적인 재정 적자에 대한 확대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주 중심의 시세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매크로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좀 시장의 시선들이 약간은 우려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다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증시는 혼조세를 좀 보이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조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걸 좀 봐야 될 텐데 스노우플레이크가 이게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대표님의 원픽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ETF 수익률 아까 상위 나왔는데 네. 사실 이번 주에는 거의 양자 컴퓨팅 관련된 ETF라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이 진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하면서 네. 비트코인 관련된 ETF만 수익률 상단에 거의 다 링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번외로 봐도 되지 않을까. 다른 상품들은 거의 양자 컴퓨팅 아니면 코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호조가 나왔고요. 여전히 판매가 활발히 됐다. 그리고 AI 시장에서 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이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줬고요. 글로벌 IB 쪽에서도 이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평가들을 좀 쏟아내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네. 이 스네오플레이크는 굉장히 오랜만에 본 네, 기업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난 실적 시즌에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다 준 기업인데 2025년에 들어와서도 역시나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이 기업은 성장에 대한 룸이 더 많이 남아있구나.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뭐 팔란티어 그리고 엠러빔과 좀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이 되면 항상 거론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다음 실적 시즌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도 눈에 띄는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미국 ETF 중에서 우리 또 이지은 대표의 공략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또 이번 주도 당연히 하다가 예. URA라는 이제 우라늄 관련된 ETF 상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라늄 쪽이군요. 네,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AI는 더 이상 거품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번에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도 AI 관련된 캐펙스 투자 지속 이어나간다는 부분들을 재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확장에 대한 국면,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럽 쪽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던 나라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 탈원전에 대해서 폐기하는 유럽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에서 다시 한번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스웨덴에 대한 모멘텀, 스위스 그리고 벨기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탈원전을 외치다가 이제 탈원전을 폐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 시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증폭이 됐습니다.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원전 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우라늄 관련주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URA ETF 상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미국, 중국, 뭐 일본, 지금 유럽권, 우리나라까지 해서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채택 수요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 부족 현상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ETF 상품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미국 ETF 공략주로 우라늄 글로벌 X를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국 ETF 주간 상승률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ETF 주간 상승률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주간 상승률을 좀 보시면 예. 그래도 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그러네요. 있었는데요. 네, 원자력 관련된 ETF 상품도 있었고 미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된 상품, 뭐 건설 그리고 안타깝게도 2차 전지는 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인 인버스 상품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골프 테마까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ETF 상품들은 이번 주 수익률이 좀 미비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섹터군에 좀 전반적으로 퍼지는 양상들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로 봤을 때도 또 뭐 테마주들이 좀 기승을 부렸고 주도 섹터가 살짝 부재한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좀 눈에 띄었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강하면서 원자력 ETF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한 주의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은 수익률 상위권 중에서 대표님이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었나요? 좀 다양하긴 했습니다, 종류는. 네, 일단 건설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건설 ETF 상품이 이번에 오랜만에 또 ETF 수익권에 랭크가 되었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대형 건설주들에 대한 앞으로 업황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우리나라 내수 안에서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인들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국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럼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용이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 외에도 그리고 가격에 대한 상승, 주택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2025년은 외형 상정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익 개선은 잘 될 것이다. 그 이유는 2년 동안 분양 가격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믹스 개선의 효과가 2025년부터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또 새로운 모멘텀, 여기서도 원전이 나옵니다. 원전 관련된 건설을 하려면 이제 원전 건설에는 이 건설주들의 또 활약이 필요하다 보니 그렇죠. 대형주들은 이제 원전 건설을 할 수 있는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세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런 모멘텀이 신사업 모멘텀까지 붙어주면서 지금 건설 관련된 타이거 200 건설 상품이 상위권에 좀 링크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주간 상승률 2위까지 올라온 타이거 200 건설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 ETF 중에서 또 공략할 만한 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하나로 FN, K-팝 앤 미디어라는 상품인데요. 네네네. 일단 오늘 하이보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최근에 네,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엔터주들은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를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도 한데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단순히 한알령 해제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 블랙핑크 그리고 BTS가 돌아왔을 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장악력 다시 한번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사들은 2023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2024년에는 주가가 1년 내내 좋지 못하다가 하반기 이제 말부터 그리고 2025년 들어와서 굉장히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결국에는 블랙핑크와 BTS가 왔을 때 2023년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연차 그룹들의 활약도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앞으로 원래 있었던 대여급 IP들의 활동, 그러니까 월드 투어를 이제 시작을 하면 뭐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월드 투어를 시작하게 되면 숫자로 그 부분을 증명해내는 구간에 돌입을 하게 되고 스트레이키즈의 월드 투어에 대한 반영분도 JYP 같은 경우엔 2분기부터 시작이 되고요. 뭐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그리고 BTS는 월드 투어를 바로 시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팬미팅 중심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엔 이제 굿즈 매출, MD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 개선의 효과를 2025년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가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3년, 2021년과 좀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상방의 룸은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중장기 관점으로도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형 그룹들의 월드 투어도 있고 한알령에 대한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좀 봐도 괜찮다. 그래서 하나로 K-팝 미디어 ETF를 대표님이 어떤 이지은 대표의 공략주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투자 전략도 궁금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또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쵸. 관세에 대한 협상, 미국과 뭐 중국, 우리나라 계속해서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조선, LNG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살짝 부진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시장의 주도 섹터가 딱 살아 있어줘야지 지수 자체가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필두로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되는 모습들 보여줘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 지금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좀 커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난주 대비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사항이 다음 주에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만약에 수급이 단단하지 못하고 주도 섹터가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뭐 코로나 관련주라던가 이런 테마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시세가 강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방산 그리고 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다음 주까지도 시세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재발견,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지은 대표 고맙습니다.